포드 자동차가요. 예. 대형차 위주로의 전기차 상용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성이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배드 뉴스이긴 한데요.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전까지는 대부분 EV였는데 아, 그렇죠. 예. 올해 ESS 쪽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주가의 대응의 흐름으로 이 차전지를 바라보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으로의 이유는 리튬 가격이 핵심입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2차 전지 이야기를 하죠.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ESS로 그죠? 네. 그래도 기대감과 기대와 우려가 섞여서 먹고 사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좋아지는 국면이었는데 그다음에 그 알테오젠이 거래소 가시면서 그죠? 수급으로 에코프로 BM 이런 거에 가심 있다가 느닷없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죠? 계약 취소가 나오면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그 지점부터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배드 뉴스이긴 한데요.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포드 자동차가요. 그 우리가 딱 연상할 때 트럭 큰 차, 픽업 이런 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기차도 당연히 큰 차 위주로 해서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했었고요. 지금 포기한 거, 그러니까 수주 취소가 되어진 것도 대형차 위주로의 전기차 상용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성이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포드차에서 두 건의 계약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하는 계약이 있었고요. 이번에 취소된 계약건은 27년부터 이제 32년까지인가요? 납품하는 계약이었었습니다. 이 취소된 계약건은 27년 계약건입니다. 그래서 이 취소된 내용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아마 취소가 되면 위약금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그 커버링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그런 페널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는 그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인데 이게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다. 왜 GM이 전기차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포드도 대형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축소를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시적인 내용으로 시장에 영향도를 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계속 취소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어떤 악재로서의 내용들이 앞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계약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거에 올해 최근 1년 동안 어떤 계약을 진행했는지를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약 취소건에 대한 파급력이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약을 해외 기업 대상으로서 계약 체결한 건이 한 8건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8건 중에서 4건이 ESS 관련입니다. 그리고 4건은 이제 EV. 자동차 최근 한 거는 이제 ESS 쪽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비슷한 이전까지는 대부분 EV였는데 올해 최근 1년 동안의 계약 수주권을 보게 되면 ESS 쪽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금액은 9조 원이 이 포드사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추세적 측면에서의 흐름 자체는 ESS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의 하나의 계약이 취소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충격이 오래가는 충격으로의 시장 영향력보다는 이전 단계에서 계약 취소권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주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고점 말고요. 저점부를 보게 되면 최초의 저점이 28만 원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32만 원이었고요. 최근 저점이 38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비슷한데요. LG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단계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앞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성급하게 빠르게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의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해 워낙 숨가쁘게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잔상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이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 셀업체들도 수주를 할 때 2조 그죠? 보통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 완전히 뭐 잭팟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근데 10조짜리가 9조 6천억인가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10조짜리가 캔슬됐다니까 와. 그런데 말씀하신 게 전기차를 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네. 그죠? 네, 뭔가 구조조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조정이다, 예견된 일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ESS로의 기대감은 여전히 한편에 살아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주식을 막 던지고 도망가야 될 꺾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10조라고 하면 5년, 6년 차 걸쳐서 그 납품을 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따져보면 한 1조 전에서 2조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한 5%에서 많으면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공감은 하는데요. 네. 공감은 하는데 또 조금 다른 생각 내지는 아기를 해보면 네. 요 뉴스 나오기 며칠 전에 포드가 이제 EV 줄이고 그죠? 네. 뭐 ESS 하고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네, 이미 나왔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2차 전지에 빼꼼한 투자자라면 그럼 포드랑 계약 맺은 데는 취소 물량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다 뉴스를 보고 맞아 이거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발인데. 네. 올 8월부터 그 얘기가 있었고요. 네.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말은 그렇게 보면 지금 포드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사실은 EV를 막 드라이브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망가진 구조조정하고 하이브리드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 사실은 LG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나머지 셀업체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다고는 하나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계약 취소권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있겠죠.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그 보조금 폐지하고 나서 판매 대수가 반절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반토막이 났다고 네. 합니다. 당연하겠죠. 보조금 폐지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전기차 그 완성도 100%까지의 여한을 늘렸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요. 셀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ESS 시장이 단순하게 우리가 수주를 얼마 하고 미래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그냥 어렴풋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ESS 시장이 얼마만큼의 확장 가능성과 셀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력기기, 전력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400km 까는데 8조 원이 들어가는데 ESS 저장 장치 1조 원이면은 그 용량만큼의 설비를 할 수 있다. 요 내용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뭐 AI 전력 수요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충당되는 전력 소모에 대해서 신규 원전이라든가 전력 설비를 통해서 그 전력 송수신망을 까는 것보다도 ESS 저장 장치를 거기에 설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는 어차피 태생적으로 이게 뭐 2030년 우리가 35년을 얘기했지만 30년에 100%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적 측면이었고 전기차 하나만을 가지고 배터리 산업이 커 나가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커 나가고 다양한 루트로의 전기차 사용차가 늘어나는 과정이 현재 과도기적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조금 디테일한 얘기하기 전에 다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지금 자리에서의 시각,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업종 전략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주가의 대응의 흐름으로 2차 전지를 바라보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으로의 이유는 리튬 가격이 핵심입니다. 아마 시간이 되시면 리튬 가격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리튬 가격 차트가 많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리튬 가격의 가격 흐름과 2차 전지의 주가 흐름을 대비해서 딱 놓고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튬 가격이 최근에 올해에서의 고점 그러니까 톤당 92,000, 93,000 위안을 살짝 돌파했어요. 근데 과거 2차 전지 업종 23년도에 고점을 찍을 때 60만 위안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원자재 가격 수요의 증가로 주가가 이상하게 가격이 뛴 거고요. 통상적으로 최근 10년 내에서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배터리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리튬 가격의 평균 가격의 수준을 보게 되면 10만 위안 내외 가격이었습니다.
올해 6월이 5만 위안으로 최저점이었고요. 주가도 그때 그 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최저점이었고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이 동조화 현상의 기본적인 요인은 소재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그 물량이 들어오면 바로 원자재를 사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1년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6개월에 1년치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된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으로 또는 손실로 그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사, 셀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올 초까지 적자 규모의 누적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재고 자산에 대한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60만 위안에 샀던 그 소재가 리튬 가격이 시장에서 평가가 10만 위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재무 가치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던 거고요. 왜냐하면 매출 수준에서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최근 3개년도의 흐름에서. 여기에서 이익치 부분이 급감했다가 최근에 늘어나는 것은 리튬 가격이 다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이익금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금 9만 위안 위아래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10만 위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주가에서의 흐름도 점진적 흐름에서의 가격 차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ESS라든가 또 로봇에 쓰이는 전지라든가 이런 확장성을 두고 이슈가 계속 발현되면 주가가 조금씩 레벨업 되어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지금부터 좀 시간을 가지고 투자의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